1년 동안 북클럽이나 도스트를 하면서 봤던 많은 디자이너들의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거는 이야기를 나눴던 제품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만큼 올 한 해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느꼈어. 아는 만큼 보이잖아. 이 책은 꼭 미대 입시를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사람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본질을 밝히고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전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인문학이라는 개념은 평탄한 시기보다는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인문학의 목표는 언제나 깨달음이었어요. 그동안 생산만을 챙기던 그 디자인 분야에서 인문학이라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는 구매함으로써 충족이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감동을 주어야 한다. 소비자가 아닌 인간을 봐야 한다. 디자이너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소통이 필요한데 보편적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산만을 추구하던 그 디자인 시대는 언제인가? 2차 세계대전의 환란은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이때 발달한 산업기술과 생산력으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기술과 생산 그 밑으로 줄을 섰는데 디자인 역시 그러하였다. 디자이너의 손길보다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수학, 과학, 기능주의적인 디자인이 많이 발전을 하였다. 이것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생산자의 몫이지 소비자의 것도 디자이너 것도 아니었어요. 더 이상 기술만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져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소통.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디자인한 와인 오프너 페럴.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있는 유머러스한 감수성을 표현해서 보편적인 관심과 사랑을 많이 얻고 있다. 이런 디자인은 시장 조사나 마케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역사학 이 여러 학문들이 디자인과 되게 병렬적으로 묶여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트라 뮤지엄만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의자 디자인을 하면서.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비트라 뮤지엄. 모더니즘 시기의 건축물이 한번 부서진 뒤에 아무렇게나 막 재구성된 그런 디자인 같아 보입니다. 형태 자체는 정신없지만 네모 반듯한 것이 모더니즘 건축의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의 건축 성향은 특정한 방법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문학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름답지 않은 형태도 단박에 매력적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일본 디자인 그룹 메타피스의 콘센트 제품인 노드. 기차 레일처럼 두 줄로 이루어진 콘센트에 플러그를 무한히 끼울 수가 있어요. 실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형태와 디자인은 매우 단순하지만 이것을 아이디어가 뛰어넘는다. 덴마크 주방용품 업체 에바솔로의 피자 커터 디자인을 보고 있어요. 일반 커터에 비해서 형태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둥근 칼날에 손잡이가 쥐기 편하게 붙어있다. 손잡이를 잡고 굴렁쇠처럼 굴리듯 왔다 갔다 하면 피자가 저절로 커팅이 되고요. 이 디자인이 빛을 발하는 거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보관 모드처럼 칼날이 바닥에 숨죠. 그렇게 되면서 이 손잡이의 외형적인 게 오브제처럼 작용을 하게 돼요. 책장이라고 하면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 것처럼 엄숙하고 질서정연한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지금 보고 있는 콘솔 책장은 책을 편안하게 그것도 책장 사이에서 누워서 읽는다는 그런 발상을 통해서 책과 책장의 고정관념을 깨부셨다. 이처럼 기존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확실하게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 정도의 가치를 실른다면 디자이너와 철학자, 그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 최초의 조형학교로 알려진 바우하우스. 1919년부터 33년까지 운영이 됐어요. 기능주의 디자인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수이자 건축가, 가구 디자이너였던 마르셀 브로이어가 바실리 체어라는 의자를 디자인했어요. 동료 교수인 바실리 칸딘스키의 이름을 따서 의자의 명칭을 지었고요. 당시만 해도 의자는 집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아이템이었어요. 좋은 의자라고 하면 재료, 형태 그런 거에 있어서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겨야 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브로이어는 가볍게, 새롭게 의자를 만들었어. 금속 파이프를 구부리고 그것을 가죽과 결합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의자를 만들었어요.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의 획기적인 디자인이었고 가벼우면서 편하고 제작과 사용이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한 의자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20세기 기능주의의 상징이 되었어요. DDP 디자인 페어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디자인에서는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 예술성, 유머,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을 같이 아울러야 한다.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상업성과 디자인, 좋은 디자인, 그리고 역사와 디자인, 예술과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되게 재밌게 나눠져 있어. 거기에 따른 디자이너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실려 있어요.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순수미술, 이것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디자인 안에서 순수미술을 어떻게 생각하든 디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순수미술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예를 들자면 검은색을 중심으로 심플함을 중요시하는 그 샤넬의 패션 디자인,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미니멀한 그래픽 디자인 있죠. 포스터라든지 그런 디자인, 이거는 당시의 신조형주의 회화나 러시아 아방가르드 회화 거의 동일한 조형성을 추구했어요. 지금 보는 제품 중에 잉고 마우러의 포르카 미제리아, 개념의 파격성, 형태와 구조의 기운 생동, 이런 것들이 눈을 많이 사로잡고 허공에서 굉장히 그 접시가 그 폭발한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순수와 디자인, 이걸 나눌 수가 있는가, 영역을. 예술과 디자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확립이 되어야 한다. 필립 스탁이나 카림 라시드와 같이 세계적인 디자이너 작품에서도 순수 미술 작가 못지않게 개성과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방면의 디자인 제품, 어떤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있기 때문에 입시미술을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예쁜 것,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한 번쯤 보기에 좋은 책, 그런 것 같아.